요즘 전세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세난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전세 가격이 올랐다, 전세 매물이 없다, 보통은 여기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전세난 문제는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전세난을 넘어서요, 사람들이 이사를 포기하기 시작한 시장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세 매물은 지금 줄고 있고요, 재계약은 아주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월세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금 전세가 부족한 현상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임대차 시장의 이동성 자체가 지금 막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이러한 흐름이 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 먼저 반응할 수 있는지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임대차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지금 전월세 거래의 절반이요, 갱신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갱신 계약이라는 뭐예요? 새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집에 눌러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나온 또 소식인데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서 전세 거래가 빵건 제로라고 합니다. 노원구에 지금 대형 아파트 단지에 지금 사례인데요, 매물이 있는데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3,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인데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세값이 올랐다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지금 시장을 잘 이야기해 주는 거는 뭐냐, 세입자가 옮길 수 있는 집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 임대차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 매물 감소, 갱신 계약이 증가, 그 다음에 월세 부담의 확대, 이러한 것들이 왜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따로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요, 같이 보잖아요, 그럼 또 완전히 이게 또 다른 그림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약간 구조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매물이 줄어듭니다. 매물이 줄어드니까 갱신을 택해야 됩니다. 매물이 더 줄어듭니다. 월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월세 부담도 커지고 이사를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사람들을 어디로 움직이는지 아세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구조예요? 움직일수록 내가 손해인 구조예요. 전세가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 이유 때문에 내가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일수록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싼 걸 넘어서 선택지 자체가 매우 없고요, 또 갈 곳도 비싸고 거기에 또 이사 비용 문제, 대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이동에 대한 또 이런 진입 장벽들이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손해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한테 이득되는 방향인 그냥 있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세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이동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예요? 이제는 옮길 수 있는 곳에서 버텨야 하는 곳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역별로 조금 갈릴 수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바에다 그냥 내가 내 집을 사버리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매수 전환 가능성이 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고가 지역은 거래가 많이 지는데 저가나 중가 지역은 거래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하죠. 특징은 뭡니까? 바로 전세가율이 높은 겁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매매와 전세가율 갭이 작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차라리 전세 올려주는 그냥 사버리고 말겠다,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실거주 수요가 강한 지역,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 뭐예요? 임대차 수요가 매수 심리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고요. 반대로 그냥 임대차를 그냥 나는 버티겠다, 이런 분들, 그래서 버티기 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반대인 지역들이 되겠죠. 주변에 공급이 좀 있거나 아니면 매매나 전세 가격이 굉장히 큰 지역들,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보통 지금 고가 지역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마도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보셔야 할 데이터는 뭐냐, 리치고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전세 매물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갱신 계약의 비중이 또 얼마나 또 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월세 상승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이 또 얼마나 많은지, 전세가율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임대차 시장의 핵심은요, 가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갱신 계약은 증가하고 있고 월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이동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흐름들이 또 서울의 집값 상승 흐름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여러분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 전환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한해서는 뭐예요? 연끌하지 않는 한에서 어느 정도 급매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실수요 차원에서 매수를 하셔도 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세나 반전세 또 월세, 그래서 임대차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동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뭐다? 돈 버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혹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어디 이동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주인하고 잘 협상하셔서 그 지역에 잘 그냥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저평가이면서 향후 공급이 부족한 이런 지역들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역들이 어디예요? 바로 이런 지역들이 상당수 지방이다. 지방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강연을 제가 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3월 28일과 3월 29일 어디를 가냐? 제가 부산, 그 다음에 경남 창원, 그 다음에 대구를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전망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현재 저평가이면서 공급이 작으면서 가장 또 호재가 있는 지역이 어딘지, 그래서 리치고 김기원이 현재 지금 시점에서 투자 1순위로 꼽는 지역이 어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참가비 1만 원, 그러니까 노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참석비 1만 원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좋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